그리고 이제 아직 질문들이 없으니까 벅팍 박사님께서 남겨주신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나 인물에 대해서 공감과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라면 이라고 상상을 해도 공감이 안 돼서 답답하거나 연기를 위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네. 인간이나 인물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배우가 되려면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한테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역지사지라고 있잖아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봐라. 네.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그나마 타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라면 하고 상상을 해도 공감이 안 돼서 답답하거나 연기를 위한 연기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 말로는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러면 내가 그 매직 이프가 돼 갖고 그 주어진 상황에 당장 몰입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간신히 몸으로 체득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된다고 뭐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거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상상을 하고 계속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상해도 공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상상이 공상을 하는 것이냐 상상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도 이제 큰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 상상을 한다고 하는 건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이 일은 내가 아빠의 입장이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게 없죠. 그 상상을 해도 안 떠올라요. 근데 누군가가 아이 잃은 아빠가 엉엉엉엉 우는 걸 이제 봤어요. 예를 들면 뭐 세월호 때 그런 영상들 되게 많이 보도됐었잖아요. 아이 잃은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우는지를 구체적으로 봤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상황을 표현할 때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좀 더 표현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살아가면서 소설을 읽든 연극이나 영화를 보든 아니면 뉴스 같은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체험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연기를 위해 활용하는 소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기를 위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정말로 그 인물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내가 뭔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연기의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제 깨야 되고요. 이게 안 된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제가 인제 제자들 앞에서 연기 이렇게 시범 보면 애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와 쌤은 그게 금방 돼서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도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쨌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발성을 보여주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좋아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의 성대를 가지고 "내가 좀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저도 이게 태어날 때부터 됐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좌절과 고통과 시련과 방황과 배우를 하루에 12 번씩 때려치고 싶은 그런 충동들 막 혀 깨물고 죽고 싶어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의 어쨌든 연기적인 능력을 뭐 향상만 시켜 준다면 '난 영혼을 팔 용의도 있다.' 이런 마음도 먹었었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연기를 하면서 안 될 때 뭐 이게 답답한 게 있을 텐데 이 답답이 많이 해야 돼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야 돼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야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밀도가 쌓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감정적인 상태라고 하는 걸 뭐 우리가 좀 물리적으로 치환을 한다면 호흡의 밀도, 호흡의 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답한 것만큼 이 안에 미칠 것 같은 어떤 에너지가 쌓일 거예요. 이걸 갖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인제 판소리에서는 뭐 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인제 그러는데 응어리, 예, 상처, 예, 뭐 알맹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연기는 인제 껍데기 연기일 테니까. 타인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요. 타인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해야 될까요? 타인한테서 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찾아보죠? 그러니까 이게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본다. 이것에 대한 질문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친구랑 막 싸우잖아요. 싸울 때 우리 서로 간에
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 그때 네가 이랬으면 난 어땠을 것 같아? 그럼 그쪽도 너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막 이렇게 설전이 오갈 때 우리는 절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지 않아요. 계속 이제 뭐 고집만 피우죠. 근데 이렇게 싸우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잠자기 전에 생각해보고 다음날 눈 떠서 생각해보는, 아, 내가 그건 좀 과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친구가 좀 상처를 입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가서 뭐 이렇게 뗀뗀하긴 하지만, 야, 그 어저께 내가 이거 미안해. 그러면 그 친구도 아니야. 사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너무 좀 성급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요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이들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당일날 싸울 때는 서로 간에 자기 주장만 하느라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하지 않죠. 근데 배우는,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싸우고 나서 그날 밤에 걔가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지? 나는 진짜 서운한데 걔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이런 생각을 곰곰이 곱씹죠. 이런 거를 내가 친구랑 싸우고 나서 집에 가서 밤에 곰곰이 곱씹는 걸 평상시에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어떤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나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거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들의 싸움의 입장이 된다면 나는 어떤 입장일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모습들이 되겠죠.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게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몰라서 타인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해야 될까요? 타인에게서 내 모습을 찾는다? 어, 질문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